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카페인으로 언급했던 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주제로 한번 찾아왔는데요. 어떤 주제냐면은 바로 이제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도대체 더 빨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먹는 것에서도 조금 조심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점점 이렇게 훈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먹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긴 했었지만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게 퍼포먼스나 그리고 운동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에는 혹은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 분 중에 이제 그 영양학 관련해서 여러 유튜버 분들 자료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을 좀 즐겨 하는데요. 물론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너무 복잡한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걸러서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호주 스포츠 연구소에서 이제 그 영양소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룹을 나눠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지금 식단이라든가 지금 제가 먹는 거라든가 혹은 어떤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취할 때 제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보충제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광고도 넘치고 저한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는데 어떤 에너지 젤이 새로 나왔는데 혹은 이런 것들이 새로 있는데 한번 뭐 아르기닌이 충분히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제안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영양소 섭취는 부수적인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은 그거는 아마도 도핑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나 혹은 이거 자체가 뭐 딱히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게 운동 수행 능력을 늘려준다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저는 찾아보고 섭취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호주의 스포츠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AIS라고 하고요. 호주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을 나눕니다. A, B, C, D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A 그룹에는 입증된 것, 충분히 입증된 것,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과 회복에 강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서 입증된 보충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는요, 이제 유망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C는요, 근거가 아직 부족한 것들. 그 다음에 D는 사용 금지 혹은 도핑 약물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주고요. 그 중에서도 저도 물론 옛날에 찾아봤을 때도 그 중에서도 달리기에 영향이 있을 만한 것들을 제가 찾아서 먹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는 것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도 이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참고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워드 작업을 해갖고 어느 정도 대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A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식품. 그러니까 뭐 스포츠 음료, 그 다음에 에너지 젤,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전해질 보충제,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 그 다음에 혼합 파우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이미 충분히 입증된 보충제입니다. 그것 자체는요.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라고 하는 것들, 혹은 뭐 에너지를 섭취한다, 혹은 스포츠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뭐 포칼이나 뭐 게토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과학적 향상이나 회복에 영향을 준다고 입증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료 보충제입니다. 의료 보충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철분, 비타민 D, 그 다음에 칼슘,
아연, 종합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요런 것들은 이제 의료 보충제로 해서 얘네도 영향을 준다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 중에서도 철분제 같은 경우도 가끔 섭취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뭐 종합 비타민, 요 정도는 저도 많이 섭취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되도록이면 그냥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퍼포먼스 보충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더 얘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카페인, 두 번째, 베타알라닌, 세 번째, 비트루트, 그러니까 질산염입니다. 네 번째, 크레아틴,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식품들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B입니다. 이번에는 유망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확신할 순 없다 라고 하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폴리페놀, 그러니까 뭐 체리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커큐민, 그 다음에 케톤 등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의외였는데요. 그룹 C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룹 C에 해당하는 것은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들에 해당하거든요. 첫 번째, 마그네슘, 두 번째, BCAA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스포츠 식품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향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그룹 A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룹 D는요, 이제 사용금지 도핑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너에게 그룹 A에 포함된 것들 중에서 러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분류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국제 기준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효과가 입증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입니다. 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권장 섭취량은, 킬로그램, 그러니까 몸무게 대비해서 3g 정도를 최대 섭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회 전에 30분에서 60분 전에 섭취를 해주시면은 이 작용하는 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것의 효과는 우리가 피로 지연, 그 다음에 집중력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체감 페이스 유지에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 자연적인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알약도 딱히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그 섭취하는 게 번거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이 많아지거든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잔을 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알약으로 된 형태를 정량을 명확하게 먹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금단되었다가 다시 먹게 되면은 그때 작용 효과가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카페인을 섭취하시기보다는 내가 조금 대회나 혹은 집중해야 하는 훈련 전에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중요한 대회면은 그 전에 한 번씩 내가 몸에 맞는지, 이 정도 먹어도 괜찮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는 당연히 소화불량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베타알라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단백질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요거는 이제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혈중의 요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내에서 카르노신 수치를 향상시켜서 근육, 그러니까 젖산 축적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젖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계속 쌓여가거든요. 근데 쌓이는 속도 대비해서 분해하는 속도가 빠르면은 젖산이 생기지 않고, 쌓이지 않고, 젖산이 쌓이는 속도보다 이제 그 분해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점점 젖산이 쌓인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게 가장 최근 이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젖산이 쌓이는 속도를 얘가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중거리 및 장거리의 지구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한 번에, 그러니까 하루에 3에서 6g 정도를 섭취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나눠서 섭취해 주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이거의 부작용은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막 피부가 약간 따끈따끈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조금은 섭취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긴 하지만 메타알라닌은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크레아틴입니다. 이 크레아틴은 사실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분에게는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이나 혹은 강한 힘을 낼 때 이제 ATP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제압성을 촉진시켜주는 게 크레아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에서 5g 정도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장기간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낼 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파워를 내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되면은 근육에 이것 자체가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펌핑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체중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체중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치만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요 수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회복 속도가 더 커진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비타민 D와 같이 섭취할 경우에 흡수율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크레아틴도 근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백질도 같이 섭취해줘야지만 이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제가 종종 먹는 건데요,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루트 주스라고 하고요, 질산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 자체는 저는 이게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섭취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의 효과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산소 효율성이 증가되고 퍼포먼스 유지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스로 된 것들을 자주 사용하고요, 파우더로 된 것도 사용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생비트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생비트로 섭취할 경우에는 얘를 가열하게 되면은 손실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질산염 이 손실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3일 정도 전부터 꾸준히 섭취해주면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소변의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에너지젤을 먹잖아요. 이 에너지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두 가지 성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말토덱스트린이랑 그 다음에 과당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개를 섞어서 많이 제조를 하는데요, 말토덱스트린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것도 섭취를 해주면은 에너지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단백질입니다. 사실 실제 음식과 병행해서 단백질을 섭취해 주게 되면은 운동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향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마치고 나서 되도록이면 20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릭 요거트라든가 아니면 단백질 파우더라든가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섭취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카페인으로 언급했던 거는 저는 알약을 따로 섭취하지는 않고 대회날 아침에 일부러 에스프레소를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마셔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카페인을 몸속에 넣어주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이제 내성이 생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카페인은 그냥 커피 마시는 정도? 그냥 뭐 카페 이 정도로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얘기 드렸던 베타알라닌, 요거는 저도 도전해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레아틴도 저는 수분 섭취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갖고, 요것도 패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 드렸던 비트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ABC 즙이라고 하는 걸 팝니다. ABC 주스라고 하는 걸 팔거든요. 그거에서 비트 함량이 30%나 20% 되는 걸 해서 섭취를 종종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제가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에너지젤을 섭취해줘서 퍼포먼스 하락을 막아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가 단백질을 저도 꾸준히 섭취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선은 이거는 절대로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극도로 갑자기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 있는 것들은 보충제일 뿐이다. 그치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혹은 내가 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식습관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요것들을 섭취해 주고 있다 라고 참고가 될까 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충제라고 하는 거는 마법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거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은 확실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냐면요, 제가 러너들이 실제로 냉장고에 두고 먹으면 좋을 만한 식품들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 뽑아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고정 이렇게 댓글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